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이야. 네, 여러분들의 출근길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진짜 주식 전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시가고 바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늦게 출발을 하죠.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만 쭉쭉쭉쭉 해서 빠르게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나님, 경제시장님, 모낭충님, 긴상님님, 지니투님도, 김늦자님도, 사무님도 모두 반갑습니다. 순수기리님, 블랙아웃님, 부자언니, 디노씨님 모두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빠르게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고요. 혹시나 시간이 부족해서 못다한 내용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 개인 유튜브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 유튜브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 다만 제가 방송이 있는 날 같은 경우는 제 컨텐츠를 좀 올리는 것들이 조금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방송 있는 날은 컨텐츠가 안 올라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인님, SH님, 백두클린, 그럼요, 늘 즐거운 찐이님,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그 기운이 우리한테 되돌아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왕이면 아침에 항상 신나게 파이팅 있게 즐겁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또 파이팅 하고 즐겁게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진이님, 박윤서님 반갑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 일단 미증시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가야겠죠. 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혼조세 마감을 했고, 다우존스 약보합 마감하고, 나스닥 강보합 마감하고, 상승 마감하고, S&P 500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강보합권의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저는 다우존스, 기술주, 나스닥, S&P 500 다 보지만 중요하게 보고 있는 차트가 하나 있죠.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62% 강하게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참 시장이, 아까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계속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 정도로 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강합니다. 그러니까 부러워요. 한편으로는 참 부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튼튼아버지님, 루이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차트를 좀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매그니피센트 7 종목군들 중에서도 좀 혼조세 흐름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 상당히 강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테슬라는 정말 깜짝깜짝 놀래죠. 테슬라는 머스크 CEO의 발언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했던 것들이 엊그제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참 우리 땡큐죠. 효자 노릇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어제는 머스크가 굉장히 사랑스러운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보면 미증시는 어찌됐건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미증시를 좀 보게 되면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들, 어떻게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 S&P 500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도 또 신기록을 다시 작성을 하면서 좋은 흐름들이 나와졌어요. 다우지수는 약보합을 나타났지만. 근데 어제 유럽 증시 보신 분들, 미증시는 견조했지만 유럽 증시는 약했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미국과의 이 협정이 유럽연합 EU 경제에는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달러 대비 또 1% 넘게 급락을 했던 부분들이고, 결국 이 무역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결국 좋은 흐름은 미국이다. 미국은 좋은 상황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도 최악은 피하고 차악을 택하는 것처럼 어찌됐건 유럽연합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낮아졌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보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악보다는 차악이 낫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지표들은 좀 올라갔는데,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휴전 합의 시한을 앞당기겠다라고 발언하면서 그 여파에 좀 움직임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가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 러시아에 대해서 설정했던 이 고강도 제재, 관세 제재를 50일 시한이었잖아요. 그걸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기한을 정한 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기한을 정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나토 사무총장 만난 자리에서 이 50일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러시아에 혹독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교육하는 국가에도 100% 정도의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어요. 이거 정말 참 깡패도 아니고 그렇죠? 관세 카드를 이렇게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 그래도 이렇게까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 러시아와 교육하는 국가에도 100% 관세 제재를 하면서 러시아를 압박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일단 글로벌 매크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딱 뭐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는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올라온 부분들이 있는 거고, 테슬라는 글쎄요, 머스크 CEO의 그 부정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자리. 특히나 삼성전자하고 대규모 반도체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3% 넘게 급등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머스크 CEO의 발언들을 좀 보게 되면 일단은 뭐 테슬라 자체 내에도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긍정적인 게 맞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그 기대감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봄햇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깡패죠, 글로벌 쪽으로다가. 근데 독보적인 깡패가 있으면요 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을 옹호한다라기보다는 넘버원 국가가 지금 G2 국가가 미국과 중국이 있는데 이 둘 간의 패권 경쟁이 계속되면은 오히려 주변국들이 힘들어진다라고 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도 봐야 되고 중국도 봐야 되는 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차라리 한 명이 강한 게 편할 겁니다. 두 명이 강해가지고 싸우는 것보다 한 명이 강한 게 훨씬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찌됐건. 그래서 일단 미증시 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유럽연합 무역 합의 이런 얘기들 있었고, 이번 주 체크포인트는 말씀드렸죠. 이번 주 체크포인트는 통화정책 FOMC 봐야 되고, 그리고 FOMC 발언, 통화정책 이후에 이어지는 발언 봐야 되고, 그리고 개인소비 지출, PC, 비농업 부문, 인플레이션 지표, 고용 지표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개인적으로는 8월 1일 상호관세 이 유예 시한 만료를 앞두고 어떠한 결과물이 도출될 것인가, 이걸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체크 내용들을 포인트는 좀 같이 해서 매일매일 체크를 할 거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체크 포인트는 제가 매일매일 하잖아요. 매일 하기 때문에 하나씩 지워가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은 그 지금 계속해서 무역 협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부정적인 기사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의를 안 한 국가의 관세는 15에서 20%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관세, 그러니까 15에서 20 사이 언저리라고 했거든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금 주요 교역 상대국을 제외한 약 200여 개의 국가라고 했습니다. 이 15에서 20%의 관세.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라고 하게 되면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 그 무역대표부 1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무역대표부가 어떤 그 관세 발언에 있어서 15에서 한 18% 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아마 15에서 20 사이면은 18, 그죠? 18%가 가장 합리적인 전망이 아닐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20% 정도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것들은 그 국가들이 미국의 물건을 팔 때 치러야 될 비용이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영국을 시작으로 해서 일본,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하고 새로운 무역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이미 완료된 거예요. 그리고 8월 1일 날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뭐 대한민국,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와 뭐 협상 중이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미중 간의 그 연장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고, 연장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도 상호관세, 그러니까 그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어찌됐건 타결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찌됐건 그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자국 시장을 미국에 개방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 그 개방했던 부분들을 상기하면서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을 좀 개방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와 좀 근접하고 가이드라인이 좀 비슷한 부분들인데,
자동차 쌀 시장을 개방한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일본 같은 경우는 쌀 시장을 열어준 적이 없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거 말고도 의약품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품목별 관세 부과도 조만간 발표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했던 거죠. 의약품,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관련해서 단계적 부과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면서 일단은 이달 말에 발표할 거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이라고 해봐야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7월 29일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올지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은 글로벌 매크로 환경에 대한 부분들, 우리나라 상호관세 관련된 이야기들 하면 시간이 좀 많이 촉박해질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거니까 일단 이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관련된 섹터와 종목들도 한번 살짝 가볍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한미통상 협상 막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죠? 8월 1일 만료 앞두고 있고 어제 했던 내용들이니까 간단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24, 25 협상에서나 최종 합의가 도출이 안 됐고 미국의 압박 수위는 강해지고 있죠. 유럽연합, 일본과의 그 협상이 타결됐다라는 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일 수도 있다. 부정적이기보다는 압박이 될 수가 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어제 기사가 하나 좀 나온 게 있습니다. 정부가 미국에 마스가 제안을 했어요. 마스가가 뭐예요, 여러분? 마가의 조선업 쉽빌딩을 포함을 한 겁니다. Make American Great Again 이 부분에서 가운데 쉽빌딩을 넣은 거예요. 발음이 좀 그랬나요? 어쨌든 수십조 원 규모의 이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을 한 겁니다. 내용을 좀 보면 한국 민간 조선사들의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대출이라든지 보증이라든지 이런 금융 지원 같은 것들을 포괄적으로 하나의 어떤 그 패키지로 해가지고 구성을 해가지고 미국 측에 제안을 한 거예요. 나는 수십조 원이거든요. 수백억 달러. 근데 이게 저는 그런 게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되는 게 일본 같은 경우가 5,5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3년 동안 7,500억 달러. 그리고 이 외에도 6천억 달러에 대한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조금 더 수백억 달러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나라 정부가 제안을 했던 건 수십조 원 규모의 이 마스가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협상 과정에서 이제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이 금융 지원에는 한국수출입은행 그리고 한국무역보험공사 이런 공적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한미관세 협상 타결 여부를 정할 수 있는 키맨으로 여겨지는 러트닉 장관도 일단은 기사의 내용으로는 상당히 만족스러워했다.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미국이 전략경쟁 국가인 이 중국과 세계 1위를 다투고 있는 이 부분에서 지금 이 세계 1위를 다투는 한국 조선과 산업과의 어떤 그 협력을 중요시하고 필요로 한다라는 거는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관세 카드, 협상 카드가 있겠지만 정말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카드는 조선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이 조선 쪽으로 해서 좀 많은 것들을 좀 받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많은 것들을 좀 받아왔으면 좋겠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가 어제 내용들이고 이게 오늘 기사였어요. 오늘 기사 저녁 기사였으니까 지금 정부에서 원샷 딜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원샷 뭐예요 여러분들? 한 잔에 털어넣는 그런 얘기인데 일단 러트닉 이거는 2부 이야기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러트닉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지을 이 조사 결과가 2주 안에 발표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대미 주력 수출품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 232조라는 게 어쨌든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 판단할 경우에 그 수입량을 제한하든지 혹은 관세를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라든지 이러한 필요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이고 그 결정권은 어쨌든 대통령에게 있고 그 대통령이 누구예요? 트럼프라는 겁니다. 트럼프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어쨌든 상무부가 지난 4월 이 법에 따라서 반도체, 의약품, 구리, 수입 종목 품목에 대한 그 조사에 착수한 상태고 그래서 뭐 여차여차 해봐야 어찌됐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올 겁니다.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부과가 된다. 미국이 보인 의지대로 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요. 한국 반도체 업계에는 타격을 피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품으로 꼽히고 지난해 한국 대미 반도체 수출액이 106억 달러라고 해요. 1조 한 4,800억 정도를 기록했고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정부,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여기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 조치까지 한 번에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쵸? 어쨌든 효자 종목이고 비중이 큰 만큼 미국이 품목별 관세율을 발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좀 합의를 해서 불확실성을 좀 걷어내겠다라는 이제 이게 정부의 의중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과연 미국 입장에서 조선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 있고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메리트가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뭐 협상에 따른 내용들이다 보니까 뭐 협상 파이팅 하기를 좀 바라보고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그 규모에 대한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원래 정부가 대미 투자액을 기존 한 1,000억 달러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2배 정도 규모인 2,000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는 276조 원이에요. 이상을 제시하는 방안도 좀 검토 중이라고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가 프로젝트 말고도 어찌됐건 대미 투자에 대한 금액들은 올라가야 이게 상호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도 무역 합의가 4천억 달러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손으로 찍찍찍찍 써가지고 5천억 달러까지 올렸죠.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그리고 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기사가 좀 나왔었는데 원래 이제 6천억이었는데 이게 7천억 되고 5천억이 6천억 되고 하여간 트럼프 대통령이 손으로 이게 직접 작성했다라는 부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미 투자액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레드라인으로 우리가 좀 정했잖아요. 농업 부분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민감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쌀 시장, 소고기 시장 개방도 지금 일단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뺏기지 않으려면은 결국 조선을 쪽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지금 한국이 내세울 수 있는 완벽한 어떤 무기의 강점이 될 수 있는 건 조선업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따라서 일본과 같이 LNG 관련된 프로젝트 참여도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조선 관련된 종목들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조방원 중에서 또 원전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될 거고 왜 AI 시대에서 데이터 센터라든지 전력 설비, 전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위해서는 결국 그 대체 에너지로 원전에 대한 부분들도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NG 같은 경우는 이건 좀 단기 변동성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LNG 프로젝트는 아마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일본이 했던 것처럼 추진을 해야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좀 부담감이 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상호관세에 대한 부분들 제발 원샷 딜 추진을 해서 이 원샷 딜이 성공하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라라님께서 민주주의 수호자 트럼프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반어법이겠죠? 약간 비꼬는 말씀이시겠죠? 어찌됐건 깡패건 민주주의 수요자건 일단 넘버원 국가의 수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정부를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샷 딜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시장을 보려면 결국 제가 뭘 본다고 했죠? 항상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종목들을 미리 좀 봐야 되는데 와, AI 칩의 대장지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주가가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이런 주요 기술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장중 또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진짜 파죽지세의 흐름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 개인 유튜브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종가는 176달러, 176.75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이제 180달러 선을 앞두고 있어요, 진짜. 그쵸? 이달에만 한 15% 이상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시가총액도, 이렇게 좀 보면, 시가총액도 여러분들, 4조 2660억 달러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인데, 3조 8070억 달러입니다. 격차가 더 늘어났어요, 여러분들.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지난 18일날 그 중국의 H20, 판매가 재개되면서 최고가를 한번 기록을 했고 지금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주요 기술 빅테크 기업들의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아마존 분기 실적이 이제 일정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인가요? 구글이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100억 달러를 늘려버렸어요. 그쵸? 그러니까 구글 실적이 어찌됐건 AI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구글이 어쨌든 자사 클라우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강력히 증가하는 수요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늘렸습니다. 그러면 구글이 AI 투자를 늘리면서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도 지출을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그대로 이어지겠죠. 그러면 그 기대감이 또 엔비디아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 빅테크 기업들의 지출이 늘어난다라는 건 지출 확대는요. 엔비디아 칩 구매 증가로 우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은 제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좋지 않나요? 좋아요. 삼성전자 그래서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와주고 있고 어제 SK하이닉스가 조금 부진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다. 자, 일단 테슬라까지 보겠습니다. 테슬라도 아까 제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2차 전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지 않아서 2차 전지는 테슬라와도 연관이 돼 있지만 뭐 최근에 자율주행 쪽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테슬라는 근데 실적도 안 좋았죠. 머스크 CEO 부정적인 발언이 있었죠. 뭐 FSD 허가도 아직 안 난 부분들도 있죠. 그리고 유럽서 점유율 떨어지고 있죠. 캐즘에 대한 부분들 아직 안 좋죠. 이렇게 5가지의 악재들이 있지만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찌됐건 최근에 2차 전지의 반등은 리튬 가격 상승, 그러니까 중국에서 재고 조정을 하면서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흑연, 반덤핑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테슬라는 완전히 최고였습니다. 어제 머스크 CEO는 최고였어요. 땡큐 테슬라죠. 삼성전자가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22조 7천억 약 23조 규모의 그 계약 소식이 나왔는데 삼성전자는 고객사가 어딘지 비밀 유지를 했어요. 그 각서 때문에. 근데 우리 일론 머스크 CEO께서 친히 차세대 반도칩 테슬라가 쓸 차세대 반도칩을 삼성전자가 공급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트위터죠. X에 글을 올렸습니다. 텍사스 신규 공장에 이제 차세대 AI 6칩 생산에 전념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삼성이 지금 현재 AI 4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SMC가 5를 대만에서 생산하고 있고 지금 이 인공지능 반도체 칩을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옵티머스에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후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계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건
삼성전자가 수율이 많이 좋아졌나 보다. 그 이야기는 뭐다? 향후에 엔비디아 HBM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들을 우리가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23조, 그러니까 165억 달러라는 숫자는 최소일 거라고 머스크 CEO가 얘기했습니다. 플러스 알파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23조 수주에 대한 어떤 손익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겠고, 어제 그러면서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2차 전지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좋게 되면 우리나라 지수도 좋은 흐름들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에 대한 흐름은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전략을 짜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공략하는 것, 그리고 특별하게 이슈나 일정이 있는 모멘텀들을 활용해서 개별주를 공략하는 것, 이 두 가지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성향에 맞는 그 방법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단기적으로는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도 보셔도 괜찮고, 아니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 종목들을 공략해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결국 저는 시장이 지금 하방보다는 상방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빠르게 시간이 좀 지나갔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주식 전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투하세요.